회계처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27번. 조금호 김용신을 월급 300만원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겁나게 작성을 했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냥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뿐이지 뭐 이 사람한테 돈을 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회계상거래가 아니에요. 그리고 회계상거래가 아닌 거는 이런 건 그냥 일상적 거래죠. 쌍방이 그냥 약속을 한 것 뿐이에요. 회계처리할 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시험에 출제되진 않지만 제가 한번 그냥 재미삼아 한번 넣어봤다는 점, 그런 거고요. 자, 28번 문제. 자동차 보험료 25만원을 당좌수표를 겁나 발행하여 지급을 하였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여러분들 이제는 이런 식으로 문제 자체는 대충 어느 정도 알겠다 싶으시면은 이제는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정리해드리는 부분, 그런 것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 보험료로 뭔가 돈을 썼다라는 거는 자,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당좌수표를 내가 발행해서 지급했다. 자, 내가 발행했다는 얘기는 자산의 감소를 의미해요. 비용은 차변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 감소는 겁나 대변이겠죠. 자, 일단 차변에 어떤 비용이 와야 되냐. 우리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렇게 해드리는 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차량 관련 비용은 원칙은 차량 유지비로 겁나게 처리한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기름 넣고 주차요금 내고 자동차 수리하고 뭐 엔진오일 같은 거 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내고 그런 것들은 다 차량 유지비로 한 번에 묶어서 처리하는데 단 예외로 기억해 두시면은 자, 차량 보험료 우리 뭐 다이렉트라든지 뭐 퍼마일이라든지 그래서 요새는 나중에 내는 보험료도 있죠. 그죠? 주행거리 막 따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건 보험료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 공과 요 두 가지만 차량 유지비가 아니다 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자동차 보험료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보험료고요. 자, 금액 계정값과 금액을 적어있습니다. 자, 근데 대변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생산 내용이죠. 자, 밑에 수표 회계 처리. 자, 수표에다가 겁나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수표 회계 처리는 딱 두 가지예요. 자, 수표는 누가 발행했느냐. 발행의 주체가 핵심인데요. 자, 딱 둘 중에 하나죠. 내가 발행했다. 자, 내가 발행했다면 당좌예금을 함수로 겁나게 대변에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다. 참고로 당좌예금이라는 거는 보통 예금이랑 비슷한 통장이긴 한데 수표 때문에 만든 그런 조금 특수한 예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거예요. 수표를 발행하면. 그 다음에 둘 중 하나죠. 내가 발행했냐? 내가 발행한 거 아니냐? 그죠? 내가 발행한 게 아니라면 나한테는 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겁나 현금으로 처리하면 되겠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발행했냐, 내가 발행했는지 아니지만 잘 따져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내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자, 대변은 자산 중에서도 자, 당좌 예금이라는 요 예금의 잔고가 금액 25만원만큼 겁나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고 그 다음은 자, 29번 문제. 자, 본사 사무실 전화요금 10만원 현금으로 겁나게 지급을 했다라는 얘기다랍니다. 자, 사무실에 전화 요금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10만원어치를 지급을 했는데, 자, 전화 요금 낸 거는, 자, 비용이고, 다른 사람과의 통신을 위한 통신비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은 겁나 쉽죠? 자, 현금은 그대로 현금이고요. 이렇게 10만원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는 여러분들, 딱 보면은 이제, 아, 이게 대충 비용이겠다. 이거는 뭐 자산 증가, 부채 감소네. 뭐 이런 식으로, 뭐 특별한 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대부분 다 맞으실 거예요. 자, 30번도 우표를 구입하고서, 그 다음에 대금 5만원을 보통 예금에서 겁나게 지급을 했다라는 얘기다랍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낚이시지 않을까 해서 만든 문제인데요. 낚인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솔직히. 그리고 자, 우표나 엽서의 구입은 역시 전화요금이랑 똑같이 통신비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이라는 자, 나의 통장 잔고가 자산이 5만원만큼 겁나게 감소를 하겠다라는 얘기다랍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31번 상품을 50만원에 매입했다. 아, 상품이라는 자산이 겁나 증가를 하겠다. 차변이죠. 그 다음에 운반비 5천원과 함께 현금으로 겁나 지급을 했다. 자, 운반비 비용이죠. 자, 비용이니까 차변에 운반비라는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아니, 지금 뭐예요? 매입하는 거죠. 쭉. 자, 매입의 다른 표현은 취득이잖아요. 취득. 자, 특정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은 별도의 비용으로 따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해당 자산인 자, 지금은 상품이라는 자산으로 함께 묶어서 처리해줘야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됐죠? 여러분, 근데 많이 틀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연습할 때 틀리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여기서 많이 틀리고 그래서 우리의 뇌가 이거를 자꾸 충격을 받아야지 이게 장기 기억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가면은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연습 열심히 하시고 많이 틀리세요. 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상품이라는 자산이 5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에다 5천원까지 더해서 전부 다 상품이 되겠고요. 대변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50만 5천원.
됐죠? 자, 다음 문제. 32번. 자, 관리부사 요원, 안수현의 월급. 자, 250만원을 당좌수표를 내가 발행해서 지급했다는 의미가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자, 월급이라는 건 비용이죠. 자, 너 돈 어디에 썼냐? 왜 썼냐? 우리 직원 월급 주는 데 썼는데요? 네, 이유를 말해주죠. 돈 쓴 이유,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다. 네,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당좌 예금이라는 그 예금 잔고가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발행했을 테니까. 자, 월급이라는 계정은 없고요. 자, 급여. 아주 기초적인 그런 개정 과목이죠. 개정 과목과 금액을 적어주고, 자, 대변은 당좌 예금이라는 약간 보통 예금 말고 특수한 예금 250만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이제 쭉쭉쭉쭉 이렇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33번 문제. 한영실에서 차입했는데 만기 10개월 했던 차입금, 자, 부채인데 지금 이체 지급해서 갚았다는 뜻이니까 부채 감소. 자, 부채 감소는 차변이죠. 자, 요 원금 300만원은 부채 감소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자 2만원도 내가 지금 돈을 준 거죠. 돈 썼는데 이유를 말해주네? 자, 요거는 비용을 의미해요. 너 돈 어디서 썼냐? 이자에 썼다.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서 겁나 이자에 지급했다. 요거는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대변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10개월이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 네,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300만원씩 겁나게 차변으로 감소하면서, 그 다음에 이 비용인데 뭐예요? 이자는 쉽다 그랬죠. 이자로 돈 쓰면 이자 비용, 이자로 돈 벌면 이자 수익. 자, 지금은 내가 이자로 돈을 썼기 때문에 이자 비용 이렇게 2만원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나의 통장에서 보통예금에서 겁나게 지불한 거니까, 자, 302만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이제 특별하게 별다른 논리가 없는 거는 여러분 반복해서 하시면서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식사안부의 원재료 200만원을 다음주 구입하기로 겁나 계약을 하였다. 선생님, 성급금 선수금 아니에요? 아니지. 그죠? 단순 계약만 했을 뿐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라는 얘기 없죠. 그냥 단순 계약은 이렇게 처리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역시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넣어봤고요. 다음 문제 35번. 직원의 식대 25만원을 식당에 현금으로 겁나게 지급을 했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직원의 식대로 돈을 썼다라는 거니까, 자, 차변은 비용이 되겠고요. 대변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비용이죠? 밥 먹여주고, 회식도 시켜주고, 경조사비도 지출되고, 체육대회나 각종 직장 연회비 등등등 이렇게 직원들한테 잘해준 거기 때문에 우리 직원한테 잘해준 거는 복리 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자, 25만원. 대변은 현금. 네, 25만원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쉬울 거예요. 자, 다음은 36번 되겠습니다. 기장치 부식이 발생하여 페인트 칠하고. 자, 기장치가 녹슬었다는 뜻이죠. 페인트 칠했다. 대금 20만원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내가 겁나게 발행해서 지급을 하였다. 자, 여러분들 이거 비용이에요. 느낌상. 그죠? 돈을 썼다. 왜? 어디서 쓰냐? 기계에다가 페인트 칠하려고 돈 썼다. 이유를 말해주죠. 그래서 비용이고, 그 다음에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나의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겁나게 감소를 하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근데 요거 선생님 페인트 칠이라는 개념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요거는 쉽게 말해서 고쳤다는 거예요. 그죠? 페인트 칠해서 뭐 녹슨 부분을 가려주는 것도 1등은 고친 거죠. 자, 그래서 자, 고쳤다. 수리비가 아니라 수선비. 금액은 20만원.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당좌 수표를 겁나 발행했기 때문에 당좌 예금이라는 통장 잔고가 20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됐죠? 자, 다음은 37번 문제인데요. 동부상사에 제품 30만원 겁나 외상 판매하면서 운임 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운임 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8번 미리 보여드리자면은, 자, 서부상사에서 상품 30만원을 외상 매입하고 운임 만원을 현금으로 또 지급했대요. 자, 둘 다 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죠? 자, 얘네 차이가 뭐냐면 하나는 구입하는 거고 하나는 파는 거예요. 자, 우리 37번, 38번 두 문제는 내가 상품이나 제품 같은 것들을 구입할 때 운임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팔 때 운임이 들어가거나 그 두 가지 상황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자, 천천히 여러분 차근차근.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말 나온 김에 영상 멈춰놓고 잠깐만 먼저 풀어보시죠. 네, 아마 대부분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푸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자, 동부상사에
제품 30만원을 자 외상 판매했다라는 내용이 일단 들어오고요. 여러분들 어려우면 끊어서 하세요. 이렇게 아시죠? 그 다음에 운임 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현금으로 겁나게 지급을 하였다라는 얘기다. 자, 끊어서 앞에 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30만원을 외상 판매했대요. 자, 그럼 제품 자산 감소하는 게 아니죠? 바로 네, 그렇죠. 자, 바로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30만원만큼 대변으로 수익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외상으로 판매했다. 자, 외상거래죠. 외상거래는 항상 상거래이냐 상거래 이외의 거래인지를 겁나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재고자산인 제품을 팔았죠. 아, 상거래야. 그러면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이 발생을 하게 되겠는데, 자, 지금은 자 어업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외상매출금 3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운임 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사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파는 것이죠. 자, 요거 잠깐 밑에 보시겠습니다. 자, 거래비용의 회계 처리가 겁나 등장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뭔가를 구입할 때는 취득 부대 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으로 겁나 처리해 주죠. 근데 지금은 파는 과정인데 파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상품 제품 매출하는 거를 상거래라 그러죠. 그때는 별도의 운반비나 뭐 수수료면 수수료 등등등으로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 줘요. 근데 상거래가 아닌 경우 뭐 비품 팔았다, 건물 팔았다 그러면서 뭔가 거래 비용이 들어갔다면 우리 상거래가 아닌 자산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비용 처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됐죠? 근데 지금은 아주 중요한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인 제품을 팔았기 때문에 겁나 상거래에 해당이 됐고요. 별도의 비용으로 이제 지금 운반비로 겁나게 따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파는 과정이면서 그 다음에 지금은 재고자산을 파는 것이죠. 상거래이기 때문에 상거래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재고자산 관련된 거는. 그래서 별도의 비용으로 반드시 처리를 해줘야 하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됐죠? 그 다음에 38번 문제. 여러분들 이거 37번하고 8번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선생님. 그러면은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나눠서 회계처리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부상서에 상품 30만원을 겁나 외상 매입하고 역시 이렇게 끊어서 가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을 했다. 사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임 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현금으로 겁나게 지급을 하였다는 얘기다라는 얘기죠. 자, 방금 살펴본 것처럼 거래 비용이 발생했죠. 뭔가 사고 파는데 비용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내가 매입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 이 운반비는 별도의 운반비로 처리하면 안 되고, 자, 구입할 때는 따지지 않아요. 상거래인지. 자, 구입할 때, 취득할 때는 해당 자산으로 취득 부대 비용으로 처리해 줘야 된다. 근데 일단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앞에 거 먼저 할게요. 자, 외상 매입한 거. 자, 일단은 상품이라는 자산이 30만원만큼 늘어난 것만 일단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 매입이죠. 자, 외상 거래는 역시 상거래인지 아닌지를 겁나 따져줘야 되는데 지금 상품은 재고자산이니까 상거래고요. 그 다음에 어음 얘기 따로 없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 자, 지급어음이 아니라 외상 매입금 30만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 뒤에 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요 만원은 지금 상품을 취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취득 부대 비용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운반비를 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취득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요 상품이 바로 31만원이 되는 것이죠. 됐죠? 그 다음에 요거를 현금으로 지급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만원, 네, 이렇게 해주시면 양쪽 31만원으로 대차가 또 맞아떨어지죠. 됐죠? 네, 그래서 37번, 38번을 통해서 거래 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딱 3개 남았는데요. 39번 단기 대여금 200만원. 자, 여러분들 이제는 조금 바로바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대여금은 내가 빌려준 건 자산이죠. 자, 요거를 지금 회수한 거예요.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로 겁나게 회수했다. 자,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이제는 감소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대변이구나. 그 다음에 이자는 돈을 벌었으면 이자 수익, 돈을 썼으면 이자 비용인데 내가 돈 벌었죠. 아, 수익이구나. 수익이니까 대변이 되겠습니다.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를 받았다는 것은 뭔가 자산이 증가인데 차변이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수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수표는 내가 발행했느냐 아니냐만 따지면 돼요. 근데 지금 거래처가 발행했죠. 아, 내가 발행한 게 아니니까 요거는 나한테는 현금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저는 대변부터 할게요. 자,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있었는데 요게 200만원만큼 대변으로 감소하면서 자, 이자로 돈 벌었으니까 이자 수익이
3만원. 됐죠? 그 다음에 타인이 발행한 수표, 타인 발행 수표라고 하는데요.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이렇게 나한테는 현금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랍니다. 됐죠? 자, 마지막 이번 시간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거래처의 상품 1000개이면서, 자, 여러분들 골뱅이 표시는 이거 한 개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0개인데 한 개당 5만원짜리를 매출하기로, 팔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총 얼마? 5천만원어치를 팔기로 한 건데요. 근데 계약만 일단 했어요. 그러면서 계약금. 자, 요거 별표 5개. 이거 거의 매회차. 이건 솔직히 별표 10개짜리예요. 거의 매회차 나온다. 만약에 이번에 차 안 나왔어요? 계약금이 안 났다? 다음 차에 무조건 나오는 그런 분계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자, 계약금 500만원을 받아서 보통연계자에 겁나게 예금에 입금을 하였다. 자, 이거는 겁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개념을 좀 정리하고서 분계를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약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물건을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아니죠. 나중에 사고 팝시다 라고 하고서, 자, 계약금만 일부를 겁나 주고받은 것이죠. 그래서, 자, 계약금의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바로 계약하는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실제로 물건을 거래를 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물건을 내가 사거나 파는, 주고받는 그런 실제 거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계약 시점에는 아직 뭔가를 하기 전이에요. 자, 계약 시점에는 아직 내가 물건을 주거나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미리 돈을 주고받는 거죠. 계약금이라는 거는. 그래서 먼저 선자가 들어가요. 자, 선급금. 요거는 뭐 결론적으로는 자산이고요. 또는 자,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겁나게 발생을 하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계약금으로 내가 돈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 자, 선급금이라는 거는 먼저 지급이에요. 급자가 들어가죠. 먼저 선 지급할 급자. 그 다음에 선수금은 내가 계약금으로 돈만 먼저 주라는 법은 없죠. 그래도 먼저 수령할 수도 있어요. 아싸 땡큐. 계약금으로 먼저 수령했다 해서 선수금, 부채가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실제 거래가 일어나요. 내가 실제로 물건을 사거나 팔게 되면은, 자, 요거는 없앤다. 당초에 분기했던 요 선급금이나 선수금은 없애야 돼요. 즉, 반대편에 겁나 분기해서, 자, 없앤다. 요거를 뭐 상계라고도 해요. 퉁쳐서 없앤다. 지금은, 자, 계약 시점이에요. 계약 시점에 계약금 500만원을 내가 겁나게 받아불었죠. 그냥 받아불었어요. 자, 수령했다는 뜻이에요. 수령. 그래서 보통연계자에 겁나게 입금했다. 나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아무거나 먼저 하셔도 되겠는데요. 뭐, 일단 뭐, 보통예금에, 통장에 돈이 겁나 들어왔기 때문에, 자, 500만원, 땡큐, 돈 받았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먼저 수령했죠? 먼저 수령하다 수. 예, 선수금이라는 요 부채가 대변에 500만원, 이렇게 겁나 잡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됐죠? 지금 얘는 대변에 회계처리 됐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요 제품, 이 상품을 실제로 내가 나중에 매출을 하게 되면 그때는 나중에 차변으로 없애야 되는 것이죠. 네,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계약금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림을 그려가지고 알아두실 필요가 겁나 있겠다라는 얘기다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달 영생기업으로부터 기계장치 5천만원 겁나 구입하기를 하고서 계약금 떴다. 자, 계약금 역시 두 개요. 자, 선급금이라는 자산이거나 아니면 내가 수령했으면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자, 돈 줬냐 받았냐? 현금 지급했구나. 급자가 들어가죠. 선급금이에요. 선급금.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대변은 현금 지급했죠. 아무거나 먼저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현금이 편하니까 현금 500만원 줬구나. 여러분들 이 계약금 분계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겁나 중요한 거예요. 내일차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자, 지급했으니까 선급금이라는 자산. 자산 증가 500만원. 이렇게. 만약에 나중에 실제 거래가 일어날 때는, 자, 선급금이라는 자산은 나중에는 대변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41번까지 연습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 안녕!